안녕하세요. 희연이 읽어준 썰입니다. 새로운 관리자가 탐욕과 통제 욕망에 사로잡혀 전체 사무실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넣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민호는 냉혹한 관리자였으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민호는 직원들의 월급을 대폭 삭감했지만 자신의 월급은 그대로 유지하며 사무실 전체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절반 이상의 직원들이 즉시 사직서를 제출했고 남은 직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양의 업무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청소부인 아름마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사직했으며 사무실은 엉망이 되고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민호가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듣지도 못하는 노숙자 여성을 고용하려 했을 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충격적인 속임수와 권력, 그리고 미스터리한 신입 사원의 이야기는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민호의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걸까요? 이 새로운 청소부는 과연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을까요?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반전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민호가 사무실의 관리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는 즉시 그곳에 체제를 깨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은 당연히 자신의 월급을 제외하고 직원들의 월급을 삭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욕심이 많았기에 거의 모든 직원들의 급여를 삭감했는데요. 많은 직원들이 거의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했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당장 그만두고 싶었지만 다른 일자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독재자 같은 그의 행동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직원의 절반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민호는 일부 직책이 쓸모없고 중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아있는 직원들은 2배나 되는 업무를 떠맡게 되었고 때때로 늦게까지 남아 일을 해야 했고요. 그의 횡포는 청소부인 아름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원래도 적은 월급을 받던 아름은 결국 그만두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그녀의 대체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돈을 받지 않고 하루 종일 바닥을 닦고 손잡이를 반짝이게 문지를 사람이 없었죠. 인사부장 김씨는 매일 민호에게 청소부의 급여를 조금이라도 올려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회의 시간에 민호는 사무실 전체가 얼마나 더럽고 먼지투성이인지를 불평할 뿐이었는데요. 실제로 사무실은 점점 더 지저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회의에서도 민호는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 지점은 원래 완벽하게 잘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간 보고서를 검토한 후 민호는 청소부 문제로 화제를 돌렸는데요. 청소부를 빨리 찾지 못하면 여러분의 직무에 청소도 포함시켜야 할 겁니다라며 거의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인사부장 김씨는 당장이라도 이 미친 구세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나이에 새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민호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녀는 그저 그의 비합리적인 요구와 접근 방식에 조용히 귀 기울였고 나중에 사무실에서 불안감을 달래는 약으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다음날 아침 회의에서 민호는 또다시 김 씨의 일에 불만을 표했고요. 청소부는 여전히 구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소부를 찾는 게 정말 그렇게 어려운가요? 우리는 이렇게 성공적인 회사인데 누구든 안정적인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할 텐데라며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창문 쪽으로 다가갔는데요. 어느 순간 그는 조용히 창밖을 응시한 채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멀리 쓰레기통 쪽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허름한 옷을 입고 종이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고요. 민호는 음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김 씨에게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 급여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고? 봐라, 이제 신입들에게 한 수 가르쳐줄 시간입니다. 민호는 날씨가 따뜻한 탓에 창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이봐, 이리 와. 너가 관심 있을 만한 제안을 해줄게. 민호가 소리쳤지만 그 여자는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상자를 접었습니다. 상사인 민호는 당황했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에는 흥분이 스치고 있었습니다. 이봐, 돈이 필요하지. 이리 와봐. 라고 다시 외쳤지만 여자는 여전히 일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때 민호는 조금 짜증이 나서 김 씨에게 경비원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경비원이 회의실로 뛰어오자 민호는 그에게 쓰레기통 옆에 있는 그거지 좀 당장 데리고 와라고 명령했습니다. 몇 분 후 그 여자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몇 차례 대화 시도가 실패한 후 그녀가 완전히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고요. 그녀는 보청기를 끼고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저가형 보청기였습니다. 그 여자는 30대 정도로 보였으며 가까이서 본 그녀는 놀랍도록 깔끔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과 옷, 머리는 모두 깨끗했는데요. 화장이 없어서 그녀의 얼굴은 더 젊고 밝아 보였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올린 상태였고 옷은 가난해 보였지만 깔끔했습니다. 다만 크기가 맞지 않았을 뿐이지 냄새는 나지 않았는데요. 민호는 청각장애인이 입술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 듯 천천히 한 음절씩 발음하며 물었습니다. 내 말 이해하니?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하고 싶어? 많은 일을 할 필요는 없고 사무실 청소만 하면 돼 하며 민호는 말을 끝냈습니다. 여자는 몇 분간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고 그러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승리를 거둔 듯 몸을 일으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김 씨에게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청소부를 못 찾겠다고? 아마 사람을 고용하는 법을 잊은 것 같군. 잘 봐라. 저 쓸모없는 인간도 더 적은 급여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더군. 그녀에게 급여를 알려주기 전에 한 번 더 깎아보는 건 어때? 하지만 김 씨의 표정을 보고 그는 무리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이런 식이라면 그 청각장애인조차도 그만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청각장애인 여자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수였고 그녀는 항상 정시에 사무실에 도착했고요. 때로는 근무 시작 시간보다 훨씬 일찍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부지런히 사무실을 청소하고 닦고 정리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사무실은 눈에 띄게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팀의 지수에 대한 태도를 개선시키지는 못했는데요. 그녀는 종종 잔인하고 조롱 섞인 농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가 뒤돌아 있을 때 그녀를 비웃으며 웃음을 터뜨렸고 그녀가 그들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즐겼습니다. 그녀의 보청기는 낡고 질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부 동료들의 악의적인 말들을 들을 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인생에서 많은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항상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지수는 언제나 퇴근 시간이 다가오기를 기다렸고 외곽에 위치한 자신의 조용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대했습니다. 그녀가 사는 곳은 오래되고 버려진 작은 집이었습니다. 지수는 그녀의 작은 집에서 혼자가 아니었는데요. 그녀는 길 잃은 몇 마리의 반려동물을 돌보고 있었는데 3마리의 새끼 고양이, 고양이 1마리, 2마리의 개, 그리고 부러진 다리를 가진 앵무새를 포함한 동물들이 그녀의 소중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지수는 이 동물들을 위해서라면 직장에서의 조롱과 비웃음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반려동물들은 그녀에게 위로와 사랑을 주었고 그들의 존재는 직장에서의 매일의 학대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되었는데요. 밤이 되면 지수는 자신은 빵과 물로 식사를 해결했지만 항상 그녀의 털북숭이 친구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스러운 눈빛은 힘든 하루를 보상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김 씨는 청소부인 지수의 성실한 업무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그녀 덕분에 사무실은 항상 깨끗했지만 동료들은 여전히 지수를 뒤에서 조롱했습니다. 반면에 관리자인 민호는 여전히 그녀의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요. 그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수의 조용한 태도와 지적인 눈빛은 동료들 사이에서 점차 존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수를 비웃던 사람들조차 그녀의 과거가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거지였을지라도
그녀는 말투가 분명하고 글도 읽을 줄 알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날카롭고 통찰력이 있었는데요. 동료들은 종종 그녀의 재치 있고 생각을 자극하는 발언에 놀라곤 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많은 것들을 깊이 이해하고 있지만 그저 드러내지 않을 뿐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점차 사람들은 그녀의 현재 상황이 그녀의 지능이나 능력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무실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매일 아침 회의에서 민호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호는 회사의 실적 저하를 남 탓으로 돌리는 듯했고 회사의 성과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욱 쓰라린 마음을 가진 민호는 직원들을 정기적으로 해고하기 시작했으며 한 번에 여러 명의 직원을 해고하기도 했고요. 이 상황은 사무실의 부정적인 분위기와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민호가 결국 사무실에 홀로 남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소유주이자 CEO인 이 사장은 지점의 갑작스러운 수익 감소 때문에 더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민호는 이 사장의 방문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압박을 가하며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민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장은 회사가 실패하도록 두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회사를 되살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습니다. 한때 성공적인 지점이었던 그곳을 몇 차례 방문한 후 이 사장은 사무실이 표면적으로는 잘 운영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직원들 사이에 불안감이 퍼져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또 다른 방문 후 이 사장은 회사가 철저한 정비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발표했고 모든 직원들은 관리자 포함해서 유급 휴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휴가를 거부하는 사람도 급여는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 사장은 사무실 곳곳에 자신의 컴퓨터와 연결된 숨겨진 카메라를 설치했고요. 그는 사무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가 열심히 일궈온 회사를 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장은 매일 사무실이 문을 여는 시간부터 닫는 시간까지 모니터링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지점의 실적 하락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신중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어느 날 회의 도중 이 사장은 매우 잘 작성된 사업 개발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당황한 그는 서류를 빠르게 훑어보고는 민호를 놀란 눈빛으로 바라보았는데요. 이게 뭐지? 이 사장이 민호에게 물으며 사업 계획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누가 준비한 건가? 민호는 이 사장이 그 내용에 흥미를 느낀 것을 알아차리고는 겸손하게 시선을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사장님. 며칠 밤을 새며 작업했습니다. 부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장이 이상하게 여긴 첫 번째 점은 깔끔한 여성의 필체였는데요. 그는 민호가 작성한 여러 보고서를 읽어왔기에 그의 난잡한 필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 이 사장은 민호의 생각이 그의 글씨체만큼 복잡하고 산만하다는 더 많은 단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장은 녹화된 영상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청소부인 지수가 밤늦게까지 서류 작업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녀는 완전히 몰입한 상태로 시간도 잊은 채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해온 일인 듯 도표와 그래프를 너무나도 쉽게 만들어내고 있었는데요. 이 사장은 자신이 지점에서 많은 것들을 간과했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이 사장의 사무실로 소환되었습니다. 민호는 서둘러 들어왔지만 이 사장의 표정을 보자마자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는 바닥을 바라보며 서 있었고 이 사장은 그를 꾸짖기 시작했고요.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말을 하거나 움직이지 못했고 상사의 분노를 피하고자 몸을 숨기려는 듯 했습니다. 내가 한 기만과 속임수가 이 지점을 거의 파괴할 뻔한 거 알고 있나? 이 사장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난 내가 얼마나 오만한 행동을 했는지 보고 고급 인재들을 얼마나 많이 잃었는지 놀라울 따름이야. 내가 그동안 어렵게 선택한 최고의 직원들을 전부 내가 해고해버렸지. 이 사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네. 이 사장이 말을 끊으며 말했는데요. 처음엔 민호가 어떤 기법을 실험하고 있나 싶었지만 내가 남의 일을 가로채려고 시도했을 때가 마지막이었어. 이 사장은 숨을 고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10분 안에 내 짐을 챙겨서 나가. 한때 자신감에 차있던 관리자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며 패배한 듯 퇴장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 사장이 비서에게 청소부인 지수를 데려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지수는 귀가 들리지 않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지수가 조용히 사무실에 들어오자 이 사장은 그녀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앉으세요. 당신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분명히 지적이고 평생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사장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조금 혼란스러워하던 지수는 그 말이 맞다고 확인했고요. 그녀가 말을 시작하자 이 사장은 그녀가 청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어린 시절부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매일 밤 술을 마시고 싸우는 상황에서도 지수는 열심히 학업에 몰두했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이 술을 마시는 날이면 그녀는 근처에 버려진 집에서 공부하며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집으로 조용히 돌아와 가족들이 잠든 사이에 옷과 가방을 챙겨 학교로 서둘러 갔고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수는 학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냈고 무리 없이 경영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똑똑하고 결단력 있는 학생이었으며 선생님들 모두에게 사랑받았는데요. 개념을 빠르게 이해하는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항상 동급생들을 기꺼이 도왔습니다. 지수가 가장 높은 학점으로 졸업한 것은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경영학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었고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대학교 시절에 그녀는 처음으로 사랑을 만났고요. 준호는 그녀보다 1살 많았고 둘은 대학의 동쪽 복도에서 서로 마주쳤을 때 바로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준호의 부유한 가문은 그들의 관계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들의 아들이 똑똑하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반대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랑은 매우 강했기에 준호는 지수에게 청혼하며 자신의 평생을 그녀와 함께하고 싶다고 표현했습니다. 지수와 그녀의 약혼자 준호는 어느 날 시외에 있는 그녀의 친구들을 방문하기 위해 떠났는데요. 그들은 일주일 뒤면 결혼할 예정이었기에 매우 들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골집에 거의 도착할 무렵 짙은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주위가 모두 하얗고 흐릿해졌습니다. 그들이 눈치채지 못한 사이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차의 헤드라이트가 그들의 앞유리를 향해 번쩍였고요. 끔찍한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지수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녀는 이미 구급차 안에 있었습니다. 지수가 처음으로 물어본 것은 약혼자인 준호의 상태였는데요. 그리고 준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자 그녀는 곧바로 기절해버렸습니다. 병실에서 눈을 뜨자마자 지수는 자신의 인생이 크게 변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청각을 잃었습니다. 의사들은 갑작스러운 청력 상실을 설명할 수 없었고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 추정했고요. 그녀는 청력 손실과 힘든 정신 상태에도 불구하고 애타게 약혼자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의사들은 그녀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준호의 부모는 그녀를 사고의 원인으로 여겼고 만약 그녀와 그녀의 가난한 친구들이 없었다면 시골집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비난했는데요. 결국 준호의 어머니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지수에게 달려들며 거의 주먹을 휘두를 뻔했습니다. 그리고는 난 내 인생을 망칠 거야. 청소부 자리 외에는 구할 수 없을 테니 내 아들을 망친 걸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게 될 거야. 라고 우르렁거렸습니다. 그 순간 불쌍한 소녀가 후회한 유일한 것은 준호 대신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엄마는
자주 룸메이트를 바꾸었고 술을 마시며 새 룸메이트와 술판을 벌이다가 결국 집에 불을 내기도 했고요. 그녀의 삶은 없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직업도, 집도, 사랑도, 그리고 이제 청력도 없었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는데요. 누구도 귀가 들리지 않고 연약한 거지 같은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입술 읽기를 배웠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에서 청소를 하며 약간의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값싼 보청기를 구입했고요. 보청기가 청력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지는 않았지만 몇몇 단어들은 들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그저 이곳저곳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헛간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몸을 의탁하게 되었는데요.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자신의 삶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불공평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반려동물들로 만족했고요. 그들은 그녀의 가장 가까운 동료였습니다. 다만 날씨가 추워지면 문제가 생겼는데요. 버려진 집은 난방이 되지 않아 그녀의 반려동물들이 얼어붙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녀는 자신의 반려동물들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이 사장은 조용히 앉아 그녀의 슬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지수는 준호와의 비극적인 사고를 떠올렸습니다. 이 사장은 준호의 부유한 부모님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겪은 불행에 슬퍼했습니다. 그날 이 사장은 경영학을 우수하게 졸업한 지수에게 지점의 상무이사 자리를 제안했고요. 그녀가 그 제안을 수락하자 이 사장은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 이후 지점은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장은 자주 지점을 방문했으며 때때로 지수를 퇴근길에 데려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느 순간 모두가 그들이 연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그들의 결혼 소식은 모든 이들에게 알려졌는데요. 어느 날 이 사장은 지수에게 완벽한 선물을 준비했고 점심 후 지점을 들른 그는 지수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수는 평소처럼 일에 열중해 있었는데 여보, 잠깐 쉬어야지. 내가 뭘 준비했는지 봐. 그의 손에는 지수가 돌보던 모든 반려동물들이 머물고 있는 동물보호소의 소유권 증서가 있었는데요. 남편과 함께 새 집에 정착하게 되면서 당분간 반려동물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아들아이의 출산을 준비하며 설레고 있었습니다. 이 사장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기쁨에 넘쳤습니다. 지수의 인생에는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죠. 의사들조차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녀의 청력이 마치 처음부터 잃지 않았던 것처럼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이 사장의 크고 넓은 집은 이제 가정의 따뜻함과 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얘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